가게서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판 안지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쉬운 투자 증시 각도기 각상준입니다. 비가 오는 차분한 늦가을의 오후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비가 오는데요. 네. 오히려 기분이 좋았어요. 최근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해졌잖아요. 그렇죠. 이게 좀 다 녹아내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같은 날은 이런 날은 왠지 네. 차를 한잔 마시면서 현악 음악들을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아니면 감미로운 피아노가 섞인 현악. 네. 보통은 막걸리를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실제로는 막걸리의 파전이야. 네. 실제는 그래 알잖아. 아, 그렇죠. 네. 방송 나가니까 좀 방송인답게 한번 해보려고. 틈을 안 주시네요. 틈을 안 네. 오늘도 원화 강세는 지속이 됐죠. 네. 지금 1,103원, 1,103.8원인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게 위안 달러도 비슷하게 저하가 된 것 같아요. 네, 추가로 더 떨어져 있어요. 지금 1,102원 69전 지금 현재 그렇게 됐고 위안화가 이번엔 더 빨랐는데 오늘은 다시 서로 강세 경쟁하듯이 며칠은 지금 위안화가 했었는데 오늘은 또 원화가 강세입니다. 위안화는 오늘 6.539. 더 떨어졌네요. 예, 더 떨어졌어요. 지금 브레이크가 양국 모두 브레이크가 밝히지 않은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장중에 계속 외국인들이 거래소를 팔길래 웬열 오늘은 파네 코스닥만 사네 합사는 풀었으니까 한번 봐줄까 이랬는데 종가 근처에 가니까 또 다시 네, 맞습니다. 뒤집혔죠. 네. 양시장 다 결국 매수를 하면서 끝났고요. 외국인은 코스피에서는 1,000억 처음엔 매도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시 매수로 전환을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2,500억 매수. 기관은 양시장 500억, 300억씩 매수했고요. 개인은 코스피에서 1,200억 매도, 코스닥에서 2,300억 매도했습니다. 현재 환율 분위기 보면 이게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는 거면 도정이라고 가정 중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외국인들 매수 시작한 지 이제 얼마 안 됐고 분위기 보니까 계속 매수할 것 같고 언제까지 매수할지 잘 모르겠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달러 회피 자금들이고 이렇게 되면 과연 장이 어떻게 될까요? 네, 계속 달러는 더 약세로 간다는 전망이 계속해서 외사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좀 순환매가 좀 여러 업종 위주로 도는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음식류 업종이 좀 상승세가 눈에 띄더라고요. 특히 오리온이라는 종목은 좀 많이 오르는 모양을 보였는데 오늘 일단 중요한 뉴스 중에 삼성전자 뉴스가 좀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마이너스 1%, 1.4% 정도 오늘 빠졌는데요. 삼성전자가 미 오스틴에 EUV 전용 시스템 LSI 신공장을 투자 확정을 했다고 합니다. 총액은 한 100억 불 정도 수준의 투자이고요. EUV 장비를 전용으로 사용하는 반도체 공장입니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EUV 공정 수율이 95% 이상 확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신공장 투자가 파운드리 사업에 이제 날개를 달아줄 거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고요. 여기저기서 의견은 되게 적절한 투자였다라는 평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절치부심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 과정들을 보면 왜냐하면 거의 이제 그 10나노에서 7나노 그 공정 사이는 건너뛰는 분위기였고 그냥 EUV로 바로 갖다 꼽았거든. 7나노 브라로고는 거의 하나도 없었던 상황인데 이거를 EUV로 가서 준비를 하겠다. 그러니까 한 세대는 그냥 건너뛰겠다. 이건 포기. 그렇지만 다음 공정 우리가 따라잡을 거야. 이런 의도가 굉장히 많이 읽혔는데 결국 미국 공장, 미국의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업체들, 시스템 반도체 업체들을 위한 공장을 짓겠다는 거죠. 그 시장을 잡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거기서부터 한번 5나노, 7나노 미만부터 한번 TSMC하고 겨뤄서 한번 싸워보겠다 하는 의도가 상당히 강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바이든 정부가 공장 세우려면 미국에서 세우고 사람을 뽑으려면 미국인을 뽑아라 이렇게 해야지 혜택도 주겠다라고 하니까 그 정책에도 좀 부합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TSMC하고 불꽃 튀는 경쟁이 있다라는 게 TSMC도 최근에 나온 기술 뉴스를 보면 ASML의 그 EUV 공정 장비를 한 15대 정도 가져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쪽 삼성 이 부회장이 네덜란드를 갔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는 거로 여겨지는데 결국 무슨 말이냐면 EUV 장비 확보 싸움이 치열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양강으로 되고 미세 공정은 딴 데는 아예 못 들어온다. 왜? ASL 장비
ASML 장비를 받을 수가 없어서 그렇죠. 예, 그런 구도가 딱 읽어지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계열사 삼성전기에 관한 소식도 있는데요. 네. 매출 4천억 수준이 났던 RFPCB, 이 경연성 인쇄 회로 기판이라고 불리는 이 사업을 네. 철수를 검토한다는 소식입니다. 네. 네, 비주력 사업을 정리하는 요 일환인데요. 네. 아이폰에 공급해온 이 OLED용 RFPCB 공급권이 향후에 이제 삼성전기가 아니라 다른 업체한테 넘어갈 텐데 어디로 네. 가져갈지가 좀 관심이 쏠리고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직 잔여 계약 물량이 있기 때문에 공급을 하고 하반기부터는 완전 철수할 것이다라는 관측이고요. 삼성전기의 RFPCB는 주로 OLED용으로 삼성 디스플레이에 공급을 했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삼성전자, 애플, 중국 업체 이렇게 뿌려져가지고 각 스마트폰에 탑재가 되어 왔습니다. 네. 근데 이번 철수로 이제 다른 협력자한테 삼성 디스플레이가 물량을 돌리겠죠. 그리고 그 후보로는 BH, 영풍전자, 인터플렉스 등등이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인터플렉스는 사실 2017년에 논란이 네. 굉장히 한번 됐었잖아요. 문제가 생겼죠. 네, 아이폰 X에 공급하던 RFPCB에 품질 문제가 불거져서 주가 곤두박질 치고 막 난리가 났었죠 그때. 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아마 BH가 뭐 공급 면에서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얘기가 네.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RFPCB니까 R은 이렇게 구부러진다는 뜻이니까 네. PCB가 막 필름처럼 구부러지는 거예요. 근데 리지드가 또 있는 거예요. 리지드 그러니까 이건 고정 PCB, 고정과 꺾이는 게 같이 한꺼번에 있는 PCB를 얘기하는 거고 최근에 삼성의 흐름 그리고 이미지 센서 쪽에서도 패키징을 넘겨주는 이런 과정들, 테스팅 패키징을 다 넘겨주는 이런 과정들을 보건데 저 기술은 그냥 무조건 넘기는 분위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삼성전기도 지금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죠? 비용 구조가 낮은 쪽에서 그걸 갖고 가서 더 낮은 비용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분위기로 넘어가고 수익 안 나는 걸 일단 버리고 간다. 네. 이런 의도가 확연하게 지난 1년 반, 2년 동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수익이 만약에 잘 나는 사업이었으면 이렇게 접을 리는 없었겠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인지 뭐 오늘 BH나 이런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회사들도 그렇게 뭐 큰 상승이 두드러지진 않았습니다. 네. 소폭 상승에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오랜 대결 5년이 넘은 이슈인데 진짜 개싸움이야. 최종 ITC의 최종 판결이 19일 현지 시각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지난해 1월에 메디톡스가 보톡스 균주 도용 혐의로 대웅제약을 ITC에 제소를 했고요. 네. 여기에 대한 최종 판결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지난 7월에 예비 판결이 나왔었죠. 음. 대웅제약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 그리고 10년간 나부타 수입을 금지한다라는 예비 판결이 나왔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웅제약은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요. 메디톡스도 마찬가지고 서로 승소를 지금 자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물러서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이 ITC의 최종 판결이 국내에도 여러 재판이 걸려 있는데 여기에도 네.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골 때리는 거예요. 국내 쪽은 메디톡스가 굉장히 안 좋고 네. 어렵고 뭐 시각청에서도 안 좋고 미국에서는 또 엘러건을 끼고 하기 때문에 이길 것 같고 네. 이게 약간 서로 죽는 분위기인 것 같아. 좀 안타깝습니다. 네. 네. 근데 오늘 두 회사 주가가 한 3%씩 각각 다 오르더라고요. 장전 많이 올라다 또 빠지고 아주 요동을 쳤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예. 네. 그리고 이제 LS 전선, 이거는 상장사는 이제 아니고 KOTC 종목입니다. 상장사는 모 KOTC 에서 회사인 LS가 있겠죠. 네. 지주회사. 여기에서 이제 케이블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중에서 해적 케이블이 주문 폭주라서 공장 풀가동 상태라고 합니다. 네. 지난 4월에 준공한 동해 2공장까지 풀가동을 할 정도로 주문이 수주가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고요. 네. 해적 케이블이란 거는 이제 바다 속에 설치해서 전력을 전달하는 전선입니다. 근데 이 송전용 해적 케이블 제조가 가능한 업체가 전 세계에 한 대여섯 곳밖에 안 된다고 풍력이 합니다. 아예 폭발한다는 얘기구만. 네, 이 핵심 기술력은 전선을 최대한 길게 만드는 겁니다. 예. 짧게 만들어서 이어붙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전력 손실이 커져가지고 그렇지, 저항이 생기니까. 애초에 길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근데 이것도 딜레마인 게 너무 이렇게 쭉 길게 만들면 그 중에 하나가 만약에 뭐 고장이 생겼다 그러면 전체 다 버려야 되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네. 충분히 길게 불량률이 낮게 만들 수 있을 정도의 확보가 된 수준에서야 좀 길게 시도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아마 여기에 확신이 생긴 것 같습니다. LS 전선은 기존에는 2km 단위로 전선을 제조를 했었는데 최근에 수십 km 단위로 이 생산 단위를 늘렸다고 쉽게 합니다. 얘기하면 그 구리선 얇은 거가 엮여가지고 실처럼 여러 가닥이 뭉탱이로 엮였는데 거기서 몇 개가 끊어지면 안 되는데 그걸 하나도 안 끊어지고 길게 만들 수 그렇죠. 있는 그 불량률이 그게 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네. 이게 굉장히 두꺼워서 그냥 전선이라고 하면 그냥 뭐 이런 전선
같은데 이게 사람 몸통만 이따만 하더라고. 하잖아. 예. 사진으로 봤는데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네, 크더라고요. 그 저기 물 파이프 같은 데다 넣잖아요. 파이프 자체도 엄청 커요. 그 심는 파이프가. 네, 요 공장에서 동해 공장에서 생산된 케이블은 파놓은 땅굴로 들어가서 동해 항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 이 땅굴을 이용해서 1분에 5m씩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동하기가 힘들고요. 어렵네. 배에 싣고서 이제 공사 현장으로 해상으로 떠나게 됩니다. 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 기업들이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그 인간의 욕망, 이익을 보고 있다는 인간의 욕망을 자극해서 이런 욕망을 자극 안 했으면 안 될 일을 만들어내는 거는 진짜 자본주의 힘이다. 이런 거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해상 풍력 단지 이 수요의 개발 수요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이 해저 케이블 수요도 증가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요즘에 세계 최대 규모의 4공장을 송도에다가 착공을 했다고 합니다. 네, 22년엔 부분 생산 그리고 2023년부터는 전체 가동을 목표로 하고요. 요 4공장은 현재 단일 공장 기준으로는 세계 최대 생산 시설인 현재 3공장의 생산 규모 18만 리터를 뛰어넘는 25만 6천 리터 생산 규모라고 하고요. 세포주 개발부터 완체 생산까지 한 공장 안에서 전부 다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1공장, 2공장, 3공장의 연면적을 모두 합친 규모 그 정도 수준으로 크다고 합니다. 이것도 사실 뭐 일종의 파운드리죠. 네. 그죠? 바이오 파운드리. 네. 그리고 뭔가 수주를 받은 게 없으면 이렇게 과감한 투자를 하기가 힘들겠죠. 뭐가 보이니까 하겠지. 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기대감 때문에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한 5% 많이 상승을 올랐어요. 했습니다. 그래서 뭐 바이오 주식 전반적으로 좀 강한 모습 보여주면서 코스닥은 사실은 떨어진 종목이 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수 상승은 바이오 관련 주식들이 네. 많이 오면서 올랐죠. 바이오 주식들이 거의 다 끌어올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좀 신재생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2030년부터는 가솔린, 디젤 신차 판매가 금지된다고 합니다. 지난 2월에 발표에서는 35년부터 판매를 금지한다고 했었거든요. 여기서 5년 앞당겼고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2035년부터 금지를 한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2030년 하이브리드 금지한다고? 하이브리드도 2030년부터 이제 내연기관차가 점점 줄어서 도요타는 어떡하냐 이제. 네. 도요타는 그거. 야, 네. 어쨌든. 네. 그리고 2030년까지 해상 풍력을 현재 10기가와트에서 40기가와트로 늘리고 그린 수소도 5기가와트 달성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예상보다 이 해상 풍력 그리고 뭐 수소 산업 이 성장성이 훨씬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속도를 당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난번에 대담한 우리 홍기 선생님이 우리가 이제 자동차하고 소재 부품만 남았다. 1번 따라잡는 거. 근데 1번 따라잡을 때 전기차로 따라잡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그거 상당히 동의해요. 왜냐하면 이미 현대차의 전장은 세계적인 전장이에요. 그 앞에 이렇게 전기 장치 모든 전기 장치가 세계 어떤 나라 자동차보다도 전장에 관해서는 탁월했거든. 그러니까 잘할 수 있지. 그렇죠. 이제 차값도 거의 다 비슷해진 것 같아요. 외제차나 아직은 조금 더 비싸. 외제차나 격차가 조금 더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아우성인데 왜 이렇게 비싸게 받냐고? 네, 그렇죠. 네네.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다음 차 있으세요? 운전? 네? 다음 차요? 차 있으세요? 차는 있죠. 그러세요? 어린데 차가 있네. 그렇게 해가지고 저기 존리 선생님 기준으로 보면 돈 언제? 제가 근데 차에 돈을 쓰진 않았습니다. 그래요? 네, 물려받은 차여가지고. 졌다. 제가 이거 알뜰한 건 알고 있었는데 한번 시비 한번 걸어보려다가 운전도 못 찾았네. 네, 저는 돈을 쓰지 않습니다 차에. 네. 투자에만 돈을 쓰시는군요. 그렇죠. 네. 저 그러면은 다음 차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바꾸신다면? 만약에 차가 부서져가지고 내려앉는다. 그러면은 이제 바꿔야 될 텐데. 네. 그때도 그래도 국내 차를 살 것 같은데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전기차를 살 거냐? 그 질문이야. 이 내연기관차를 살 거냐? 물려받아야 되니까 그냥 내연기관 받아야 되겠네. 물려받아야 또 물려받을 수 있는다면. 이 자세. 여러분 투자자의 자세입니다. 네. 졌어. 맞아요. 그런데 돈 안 써야지 돈이 모이지. 그죠? 그쵸. 돈 아깝지. 사실 차에 돈 쓰려면 이게 여기 투자하면 15%씩만 수익 내면 5년이면 2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네. 아깝지. 사실 투자를 해야지. 이야기가 딴 데로 갔다. 전기차 그러면 안 사? 저는 전기차 사겠습니다. 그냥 내가 물어보고 내가 얘기할게. 저는 이제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전기차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그러면 전기차 물려줄 때까지 기다릴까?
누가? 아 그냥 사시죠. 부점장님은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러다 이제 역전당할 것 같아 우리 나침반한테. 네. 그리고요. 이것도 슬픈 소식인데 하루에 일일 코로나 확진자가 300명을 돌파를 네, 맞아요. 했습니다. 1.5단계 격상한 지 하루 만에 네. 300명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네. 여기서 좀 멈춰줘야 이제 2단계 얘기가 안 나올 텐데. 근데 이 분위기가 이제 추워지니까 만만치 않을 것 같고 도쿄도 지금 난리 났어요. 500명 이상이고 지금 전반적으로 날씨 추워진 것과 비례해서 그리고 갑자기 추워졌어 10월달에. 그게 또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가 조금 이제 좀 온도가 좀 올라갔는데 이제 내일부터 또 다시 추워진다고 합니다. 네. 네. 오늘 너무 따뜻했어. 그렇죠. 오늘 더웠어요. 좀 팔 걷고 있었어요. 자리에서. 맞아. 네. 네. 그리고 이제 손정희 회장, 이 소프트뱅크 회장이 두세 달 내에 재앙이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섭게 왜 그래요? 네. 손영. 최근에 자산 매각을 좀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많이 팔았죠. 네, ARM 올해 매각한 팔았고. 자산이 이제 엔비디아에 400억 달러에 팔기로 한 이제 ARM 그렇죠. 그리고 네. 200억 달러의 T모바일 지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자산 매각을 했는데요. 이러한 자산 매각 이유에 대해서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두세 달 내에 아주 이런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현재 보유 현금이 800억 달러 수준에 달한다고 하고 시장이 급락한다면 저평가된 자산을 매수하거나 자사주 매입에 이 현금을 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특히 이제 AI 기업에 투자할 기회가 생긴다면 언제든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밝혔지만 왜 어떠한 재앙이 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일어날 것인지 뭐 이런 구체적인 얘기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손영이 언제 이렇게 투자자로 벤처 투자자, 엔젤 투자자는 맞는데 네. 그 자산 투자자로 바뀌었을까? 이렇게 이거는 이분이 타이밍 맞출 수 있을까? 잘 모르겠네요. 그쵸. 타이밍을 맞추겠다는 거죠 지금? 뭐 그런 뭐 네.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겠죠. 네. 물론 뭐 저기일 수 있죠. 우리 버핏옹의 코스프레일 수도 있어요. 버핏옹 항상 현금을 많이 들고 있으시니까. 예. 네. 불안하게 하네. 사람. 그렇고요. 네. 다음은 이제 이 얘기 이제 그만하고 좀 확정된 소식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자꾸 이 희망 고문 하는 얘기입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코로나가 안정되면 시진핑 주석이 가장 먼저 찾을 나라는 한국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내 방한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런 말을 한 건데요. 네. 구체적인 일정은 뭐 어느 때와 달리 언급을 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지난 8월에 양재츠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이 방한을 해서 이제 코로나가 안정되는 대로 시주석 방한을 성사시키기로 합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이 기조가 변함없다라는 것을 재확인한 수준입니다. 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이달 말쯤에 아마 방한을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지금. 근데 이제 이때 이제 시주석의 방한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좀 올 거면 빨리 오고 네. 안 올 거면 아예 이런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네. 이제는 아예 이런 얘기가 나와도 시장에서 반응을 안 해요. 네, 옛날에는 뭐 화장품주들, 소형 화장품주들 날라가고 뭐 중국 연관된 거 다 막 주가 상승이 좀 눈에 띄었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도 아무 변동이 없습니다. 네. 그래도 유통력은 살짝 좀 빠지는 기미는 있었어요. 네. 어쨌든 뭐 이게 오히려 코로나 때문이면 안 올 것 같아 이제 분위기가 그렇죠. 그러게요. 저희도 이제 서로 더 많이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이게 굉장히 무섭긴 하더라고요. 한 번 걸리면 온 식구가 다 걸리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네.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누가 걸리더라도 비난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걸리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걸리고 나서 비난받을까 봐 무서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독일 마을 분들, 우리 증시각도의 TV 여러분들은 그냥 안쓰럽고 우리 뭐 유교에서 하는 덕목 뭐 있습니까? 측은지심. 그렇죠. 예, 측은지심을 발동하시고 너 왜 걸렸어? 뭐 쓸데없는 짓 너 다 했네 이렇게 안 하는 게 우리라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이제는 그런 문화도 좀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누구라도 걸릴 수 있는 거고 그 그렇죠. 사람이 꼭 뭔가를 특히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닐 수 있으니까. 네네. 네. 참고로 저희가 걸렸다는 건 아니에요. 네, 안 그렇죠. 걸렸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멀쩡해. 열도 안 나. 네. 매일 열 체크하고 올라옵니다. 저희는. 네. 네. 그러면 뭐 코로나 끝날 때까지 저희는 건강을 유지하셨으면 좋겠고요. 건강은 어디? 허벅지. 아직 허벅지 젊어서 근육. 네. 건강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거예요, 별로. 권투 아니, 저는 좋아하잖아요, 뭐 권투. 운동을 뭐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권투 좋아하잖아. 예, 복싱하죠. 예, 권투 좋아하십니다. 까불지 마세요. 난 잘해줄 거지? 네. 네, 그럼 난 항상 뒤에 갈게요. 네, 네. 모두 몸조심
하시고요. 오늘 네. 즐거운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